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지난해 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사법개혁 추진단의 민간위원이시죠. 이완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본인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내 최고 법이론가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저희 당으로선 참으로 어렵게 모신 분인데요. 오늘 파워토크는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검찰개혁의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이완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드렸듯이 이완규 변호사님은 대검 연구관, 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 형사 1과장, 인천지검 부천지검장 등을 지내셨고요. 검찰의 법이론 전문가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직을 맡기까지 그래도 고심이 되셨을 텐데 수락하신 배경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사법제도라는 것이 법원, 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의 활동들이 하나의 이렇게 체계로 얽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바꾸려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그 연계나 또는 균형성을 볼 줄 아는 나름대로의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좀 필요하죠. 네. 국회의 법률 성안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활동에 좀 저희 전문적 지식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이완규 변호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검사 시절에 그 소신 검사로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에 평검사와의 대화, 이걸 잘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 앞에서 바른 말을 하셨던 그 검사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용기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그때 우리 그 평검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하는 도중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자 그런 제의를 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대표로 나갈 사람들을 그 검사들께 서로 추천을 해서 저도 그 추천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요. 다만 제가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다시피 그 법률가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그 검찰 개혁을 하시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는 대통령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좀 믿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 또는 객관성의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은 검찰 인사가 청와대, 즉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최대의 요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나가서 제가 했던 발언의 요지는 그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셨던 말씀들은 2003년에 있었던 검사들과의 대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 때 있었던 일화고요. 다음에 이제 2011년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갈등이 첨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검사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만 그때는 수사 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검찰 지도부를 향해서도 바른 말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검찰의 수뇌부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좀 넘겨주자 그런 입장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수사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조금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변경 과정에서 이제 아마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제 청와대하고 검찰법무부가 의견이 좀 조정이 좀 안 된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법안을 만들 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는 제가 조정할 때 실무팀에 참여해서 수사지휘가 유지되는 거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따른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시행령의 내용 중에
법에서는 이제 수사지휘권이 지켜지는 걸로, 수사지휘를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통령에서 일부 검사의 수사지휘가 좀 이렇게 배제되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법률과 좀 다른 그런 그 조문들이 그 만들어지고, 그 조문안이 이제 뭐 발표되기도 하고, 대통령령안이 발표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 법률하고도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천무적인 권한이라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해서 부여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검사의 권한을 이제 변경시키는 것은 국민이 이제 국회 대의기관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대통령령을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는 검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라든가 또는 법무부의 일부 간부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상층부의 일부의 의견대로 아니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이 부여한 이 권한인데 적어도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간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검사 옷을 벗었는데 그 당시에 올린 글도 검찰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표를 던지셨죠. 그때 그렇습니다.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상황도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글을 올리면서 사표를 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 검찰이 정말 바르게 서는 검찰이 되려면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좀 놔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요철하고 보거든요. 청와대가 인사권을 놔주라는 얘기는 임명권이나 보직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행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권을 받아서 임명권의 연쇄 사실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와대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는 필요할 때 통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그런 실적이랄까 객관적인 능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검사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인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사장을 이제 발탁해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고검장급으로 운영되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내리면서 초임검사장을 거기다 임명을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윤석열 검사장의 발탁보다는 이미 중앙지검장을 하던 이영렬 고검검사장, 그 당시엔 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검찰국장을 하던 안태근 검사장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한 거를 보고 제가 그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직급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위로서 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사실상 고검장급이던 중앙지검장을 그 당시에 이제 고검차장으로 초임검사장급으로 인사를 했으니까 좌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검사장급을 이렇게 좌천 인사를 하거나 그런 인사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언론에 터져가지고, 중앙지검장하고 검찰국장하고 이제 어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무슨 경로금을 줬다 이런 게 언론에 나면서, 대통령께서 감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인사가 있었는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간부 인사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실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자청성 인사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로 바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차를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다수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의 요체는 적법 절차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인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인사를 보고 더더군다나 인사는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장관총장도 없고 이제 대행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대행들이 의견을 뭐 제청을 듣거나 뭐 그 당시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던 이제 대검차장한테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거쳐져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거쳐지지 않은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올바르게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개혁을 하시는 정부라면 이런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또 내사 논란이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네. 네. 그 부인이 비상장 주식을 20억 원에 매수했다가 지검장 승진 후에 해지하고 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네. 근데 또 이걸 법무부가 감찰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법무부는 감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가 떠들썩한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제 그 경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을 예.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법무부에서 뭐 감찰 안 했다고 또 이렇게 부인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윤석열 검사장의 그에 대해서 최근에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좀 뭐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는 윤석열 지검장과의 무슨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소위 윤석열 검사장을 뭐 찍어내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셨던 이유인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뭐 영장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여기에서 이제 검찰이 무시당하고 검찰의 그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비밀 회동을 가져왔고 거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협의했는데 문무일 총장은 그 회동에서 조정된 조정안을 반대한다. 뭐 또 협의 내용을 본인은 뭐 알지 못했다.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은 상황이죠. 아마 조국 민정수석은 검사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그런 게 깊으니까 검사들 얘기를 들어봐야 조국 민정수석이나 또는 지금 청와대 여당 측에서 생각하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뻔히 반대할 건 뻔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또 빌미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개혁 추진 동력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럴지도 모르니까 아예 듣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정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또는 헌법에 따라서 검사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니까 그게 무슨 뭐 박상기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국 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도 아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결정돼야 되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돼야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려면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 되어야 될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안이 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야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지 뭐 조국 수석이 뭐 자기가 이 생각한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수석이 무오류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그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런 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결정된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사건 송치 이전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선언할 수 있는 종결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문무일 총장이 아니 그 논의를 한 분들 가운데는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변호사님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런 탄식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검경관계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뭐 계속돼서 논의됐던 것은 수사지휘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좀 잘못됐을 때 그것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이제 검사가 아직은 갖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런 감독을 받지 않고 그런 통제를 받지 않고 경찰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논쟁거리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 종결권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수사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종결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입니다. 자, 처분은. 그러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인지는 공소권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공소권인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소를 제기할 사항만 송치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거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송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공소권의 일부를 경찰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공소기관은 아니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경찰도 그렇고 또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계속 주장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면서 기소는 검찰은 기소 권한에 주력하고 수사는 경찰이 좀 맡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갑자기 경찰한테 공소권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경찰이 기소기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경찰이 공소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거는 입법례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형사소송법 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그 검찰총장도 조국 수석이나 또는 박상기 장관이나 다 형사소송법을 한 사람들인데 법률을 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됩니다. 그 상위법인 헌법의 그것과 관련된 조항을 넣거나 뺨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형사소송법 같은 것은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고쳐지는데 지금 헌법에는 이제 그 공소권과 수사권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입법사항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오로지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사종결권, 물론 수사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는 입법을 할 수 있겠죠. 입법을 하면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입법사항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사와 공소권에서 소위 그 경찰이 공소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단 말이죠. 경찰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경찰의 본업이고, 그럼 그런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보내주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검사의 본업인데, 소위 말해서 그 공소 부재기에 관한 결정권을 경찰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장 청구권과 공수처 문제만 살짝 다루면 우리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권도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최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뭐 개헌안 대국민 설명회 3일 동안 했는데 그때 영장 신청의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니까 헌법에서 그냥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 검사를 경유하는 그런 절차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뭐 우리나라 비슷한 몇몇 국가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각국의 법률을 비교를 해서 다른 나라에는 없으니까 이건 헌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헌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마다 경험한 역사적 또는 정치적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 절차 조항은 이중 필터 조항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법관의 영장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검사가 한번 법률 전문가로서 그래도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검사가 한 번 더 필터링을 해라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를 할 때는 검사가 한 번 더 보고 법관이 한 번 더 보고 해서 두 번에 걸친 그런 통제를 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경찰에 따른 그 극심한 인권 침해 상황을 거쳐서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그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까지도 우리 그 경찰들이 일제경찰의 그 관습이랄까요, 일제경찰의 관행이랄까요, 거기에 좀 젖어 있어가지고 구속을 남용한다든가 또는 뭐 압수액을 남용한다든가 그런 인권 침해 상황이 아주 극심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경찰서에서 그 고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뭐 다치거나 하는 것이 뭐 비일비재하게 그냥 계속 언론에 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민적인 여론이 이제 그 경찰의 그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가 컸고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있었던 검찰이 많이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중 필터에 관한 그런 것을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고 그것을 헌법적 수준까지 올려서 만든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검찰이 그 이중 필터에 관한 인권보호 기능을 잘 수행해왔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검찰의 그 수사권 남용이니 뭐 이런 검찰의 거대 권력화에 관한 문제점 지적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경찰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영장에 대한 지휘를 하면서 필터링 역할을 한 그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종을 삭제하자 그러면 결국은 인권보호, 국민의 기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후퇴라고 보거든요. 영장 청구, 헌법의 영장 청구 조항이 삭제되면 이제 법률상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뭐 수사지권, 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에서는 또 이렇게 국회 이렇게 통해가지고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검사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영장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바꾸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법을 바꾸려고 들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논란도 계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수사지의 문제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준비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지를 배제하는 거, 검사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까 제가 수사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지를 배제하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게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경찰청장 밑에 그 10만이 넘는 그런 경찰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경찰이 이제 수사권 행사에서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통제기관도 없지 않습니까? 견제기관도 없고, 심지어는 영장까지 직접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굉장히 거대 권력화되고 통제 불능한 그런 권력기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그럼 이 거대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경찰을 좀 이렇게 쪼개는, 이제 분권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자치경찰제니까 그런 경찰의 분권화가 이 수사권, 이제 그 수사지 배제랑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그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지가 배제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찰이나 또는 이제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나라들이 영국, 미국, 뭐 지금 일본 이런 나라들을 예를 드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와 수사지휘권 배제가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는 또 이제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자치경찰제하고 수사지휘 배제하고는 별개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안목은 좀 없는 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의 조항이 그 각 나라의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습니다만 공수처를 사람에 따라서는 검찰개혁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이 공수처는 또 수용하겠다 그런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 변호사님께서는 여기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죠? 그 공수처는 그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수사 대상에 대한 그 기관이란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형사 사건에 비춰보면 극히 일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극히 일부 영역에 대한 그 수사기구를 하나 따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검찰의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제도 개혁의 문제이고 특히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좀 놔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인사권을 꽉 쥐는 그런 걸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꽉 통제를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면서 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하나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총장이 아마 최근에 그 위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기관으로 할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이제 그 정부 권력, 특히 행정 권력은 행정 권력의 편성을 이제 대통령, 뭐 또 국무총리, 또 각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수처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면서 이건 행정 권력이잖아요. 행정 권력이니까 적어도 이 헌법의 구조에 따라서 뭐 각부 장관 소속으로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뭐 독립기관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체제도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될 때 이거의 법안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검찰 출신으로 최고의 법이론가로 통하는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망라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이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분석과 또 해박한 지식에 기초한 실용성 있는 대안 그리고 막힘없는 명쾌한 해설과 주옥 같은 제언을 주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새겨들었어야 할 유용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같은 문제는 현재 있는 균형점에서 어느 쪽에 이제 균형추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는 검찰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님 같은 이론가들도 있고 검찰 출신의 의원님들도 많고요. 다음에 경찰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제 균형 잡힌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한번 또 경찰 출신의 전문가를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